자, 유제 2번부터 최대한 많이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복소수 거기 X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Z예요. Z라고. Z인데요? 이번에 또 수정이 됐니? 유제 2번. 유제 2번인데 나한테는 X로 되어 있는데 Z로 수정이 된 교재인 것 같네요. 아무튼 Z라는 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생각합시다. 41쪽. 41페이지. 이거 많이 풀었군요. 많이 풀었죠. 왜 풀었냐? 뭐 푸는 거 아니야? 오, 잘했어요. 너희들 뭐 했니? 옵저버 미리 필기도 권장 과제입니다. 권장. 아픈 아이도 이렇게나 많이 풀어왔는데. 맞습니다. 아. 아프다 이거? 쉽지 않아 보여요. 아니, 엄마, 부모님이 아프다고 했어요. 네, 저 어제 얘랑 10시간 동안 게임했는데 10시간 동안 했는데 엄마한테 일러도 돼요? 화요일 밤에 낳고 수요일 날 괜찮았어요. 수요일에 그래서 학교도 왔어요. 자, 해서 Z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문제가 물어본 게 1 플러스 2Z 플러스 2의 제곱 Z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Z의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플러스 2의 10제곱 Z의 10제곱의 계산 결과가 A 플러스 B I라고 하자. 여기서 A랑 B를 구해가지고 계산을 블라블라 해보자고 했는데, 자, 민규, 저 숫자 본 적 있나요? 없죠. 근데 이거는 자 여기서 두 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2z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얘는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얘는 세제곱을 해가지고 1이 되는 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앞에서 너가 필기를 다 했잖아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세제곱. 어?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냥 1이에요? 그냥 1이에요. 앞에 거 페이지 보면은 적혀 있을 텐데 세제곱 해가지고 1이 되는 숫자입니다. 앞 페이지 봐봐요. x의 세제곱은 1, 2 되는 그 난이도 그런 친구들, 그쵸? 해서 저런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4z의 제곱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8z의 세제곱, 그러니까 2z의 세제곱을 생각했을 때 아 얘가 1이 되는구나 라는 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얘가 항상 0이 돼 버려요. 왜일까요? 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얘를 EZ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저거 이렇게 쓰면은 힘드니까 이 EZ라는 덩어리를 T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항하면은 T의 세제곱 빼기 1은 0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쵸?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T 플러스 1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은 0. 잘못했다.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EZ를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식 EZ에 펜 돌리지 마세요. 거슬려요. EZ 다 들려요. 그리고 는 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아하, 그러면은 1 더하기 2Z 더하기 2Z의 제곱까지만 생각하면은 항상 0이겠구나 라는 것을 문제를 풀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럼 민규 여기까지 계산 결과가 얼마예요? 뭐라고? 맞아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세제곱부터 그 다음에 다음 6제곱 전까지 뭐뭐의 5제곱까지 생각하면 여기까지 계산 결과가 0이 될 것이고, 그쵸? 세제곱 전까지가 다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8제곱 여기고 9제곱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은 9제곱 전 8제곱까지가 또 0이 될 테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Z의 2의 8제곱 Z의 8제곱 플러스 2의 아니지 뭔 소리야 2의 9제곱 Z의 9제곱 플러스 2의 10제곱 Z의 10제곱 얘를 계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2의 8제곱 2의 세제곱 Z의 세제곱이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다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1 플러스 Z 2Z 헷갈려. 2Z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민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너 태도 왜 이렇게 아까 혼나서 마음에 안 나? 아까 혼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어디서? 그냥 처음. 문제는 읽었니? 이거는 이해됐어요? 네. 두 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번 시간에 봤던 너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얘를 세제곱 해가지고 1이 되는 건 이해했어요? 아니요. 너 저번 페이지 봐봐요. 저번 페이지 너가 다 적어놨잖아요. x의 세제곱이 1이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야. 이거 만족하는 x를 내가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예요? 복소수 허수 허수 x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거랑 똑같은 모습 아니니? 얘가 지금 2z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하 2z의 세제곱을 하면 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 숫자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거 세제곱하면은 왜냐면은 z는 아니었지만 2z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세제곱은 뭐예요? 응? 저거 세제곱 한 거지. 이해됐나요? 해서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사실 오메가였지만 오메가의 세제곱을 해서 1이 되는 친구였잖아요. 근데 오메가 대신에 2z를 넣은 거고 2z의 세제곱을 하면은 8z 세제곱이 되는 건데 그게 1이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2z 대신에 오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0이 되겠죠. 해서 0, 1, 2까지 계산한 게 0이고 3, 4, 5 계산한 게 0이고 6, 7, 8 계산한 게 0이고 남아있는 게 오메가의 9제곱, 오메가의 10제곱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어? 어디서 이해 안 되셨어 또? 여기서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알아서 이해하세요. 예? 해서 예? 여기까지 많이 끌고 왔잖아요. 나머지 알아서 해야지. 1 플러스 2z가 왜 그 0이에요? 이거 대신에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0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 공부했다며. 다 썼다며. 쓴 거랑 공부한 거랑 다르다니까. 내가 백지 테스트를 강요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저거 0이랑 뭔 상관? 같은 숫자잖아요. 근데 2랑 4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메가를 2x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야. 오메가가 2x예요? 그렇게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렇게 바꾸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잖아요. 저기서 오메가 2z. 그렇지. 오메가가 2z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내가 그냥 t라고 쓴 것 뿐이고 여기서는. 됐나요?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 말해주세요. 수업 시간 내에서 흐름 안에서는 내가 말을 해줄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한 것들은 말을 못 해줍니다. 근데 z의 9제곱 더하기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8제곱까지 계산했을 때 다 0이 된다는 거 이해했어. 남아있는 것은 9제곱이랑 10제곱밖에 없어. 네. 그러면은 8제곱짜리가 다 날아가게 되니까 걔는 1이 돼버리니까 남아있는 것만 생각하면은 8제곱이 아니라 2의 세제곱, z의 세제곱이 1이 되잖아요. 네. 남아있는 것은 그럼 얘는 계산 결과가 1이고 얘는 계산 결과가 2z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럼 z 네. 해서 대표? z가 저기 있었고 2z가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서 1만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1을 더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얘가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를 이제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었을 때 b의 제곱에다가 8 곱한 거 a의 제곱에다가 4 곱한 거를 빼라 라고 했으니까 b의 제곱을 생각하면은 4분의 3이고 거기다가 8을 곱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에다가 4 곱한 거 a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제곱을 하면은 4분의 1이 될 것이고 거기서 4배한 것을 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6 빼기 1이 되어서 계산 결과는 5가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연산 직접 해보시고 12번 다항식이 자봅시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허수 대입이랑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x의 20제곱 플러스 2x의 19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란 것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습니다. 몫은 뭔지 몰라요. A라고 하고 나머지를 그냥 AX 플러스 B라고 해보겠습니다. 가로로 너무 길게 썼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석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진짜 나누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 20제곱짜리를 정석적으로 정말 나누면은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풀리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한 방법을 구해야 되겠죠? X에다가 특정수,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 되는 그 특정 오메가를 집어넣으면은 이 덩어리가 0이 되잖아요. 그치? 그거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의 흐름이에요. 우리 생뚱맞은 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우리가 편집해보니까 1시간 공부했더라고, 저번 시간에. 1시간이요? 개쩌네요. 1시간 반 정도 그 질문풀이 같은 거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 반 수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30분은 또 잔소리였어요. 잔소리 다 버리고 나니까 또 1시간만 수업했더라고. 개쩌네요. 수업 좀 2시간 반 이상 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 논리 이해 안 된 사람 좋아요. 어디서? 자, 그럼 너가 지금 머릿속에서, 그리고 이미 머릿속에서 되어 있었어야 되는 정보가 뭐냐면은 이게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복소수를 찾는 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x-1을 여기다 곱한다고 상상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곱해가지고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 하는 할 수 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x의 세제곱이 1이 되게 하는 1이 아닌 어떤 복소수가 있는 거 기억하지? 네. 저번 시간에 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와야 된다니까. 보자마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인수분해해가지고 근해공식 했던 거는 이미 여러분들 기본 과정에서 머릿속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그걸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을 넘어가야지. 오늘 다른 친구들 설명하면서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개념 과정에서 했었어야 되는 내용은 1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 10을 더한다고 해봐요. 1부터 다 10까지 더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 심화 과정에 넘어와서는 얘는 자주 나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얘는 항상 55도라 라는 것을 외워놓으라고. 근데 저 x가 왜 오메가 세제곱이에요? 응? 그러니까 x가 왜 오메가 세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이 x가 어떤 수를 집어넣을 거냐면은 세제곱을 해가지고 1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치? 어떤 특정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알고 있는 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해돼요? 현빈 이해되니? 네, 저희 어제 빠졌잖아요. 잘 되죠. 잘 돼요? 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많이 봤던 패턴이기 때문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0이 되겠다. 알겠죠? 그 수를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많이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 오메가는 세제곱을 해가지고 1이 되던 수였구나 라고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고,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다면은, 성실하게 공부를 했으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머리가 똑똑했으면이 아니라 성실하게 공부를 했으면은 이거를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과거에 자기 자신한테 뭔가 잘못해가지고 발목 잡지 말랬죠? 지금이라도 또 열심히 하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지금 대충 하면은, 지금 내가 좀 시간 없어가지고 넘어간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우리 공부한 내용들 중에 특히 항등식의 내용이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또 꼬인단 말이에요. 함수 짓기 이 영역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돼요. 근데 그때 설렁설렁 해놓으면은 뒤에서 무조건 다시 하게 되고 시간 낭비하게 됩니다. 공부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할 때 얼마나 집중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수상 세 번째 돌리는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쉬워지긴 하겠지만 몇 번을 돌려도 안 된다니까. 얘 지금 봐봐, 얘 친구들한테 한 수투까지 나가는 애한테 물어봤는데 걔들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몇 번을 나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성실하게 했는지. 걔네도 한 번 나왔잖아. 또 같은 소리 하게 하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10번쯤 하면은 더 잘해지겠지. 남들 한 달에 뭐 50만 원 내고 있는데 500만 원 내서 잘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내요? 잘해지긴 해요. 시간과 돈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집니다. 그거를 이제 제한 시간 안에 잘해지려고 노력해야지. 한 번만 하려고 잘해져야지. 그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오메가.
아니에요. 이거 넘어가요. 네? 넘어가요. 알았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 뭐 이 심화 과정에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됐었다는 것을 알았었어야 됩니다.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예전도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이거 저번 시간에 똑같은 거 해줬잖아요. 저번 시간에 이거 내가 x의 세제곱 그 라인이 그 문제라니까? 저번 썼다며. 앞 페이지 봐봐요. 한 페이지 넘겨봐. 거기 썼잖아요. 그 문제예요. 지금 다른 단어는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하다가 끊겨서 그렇지. 이거 봐봐요. 저번 시간에 그 앞 페이지 넘겨봐. 첫 번째 그 네모 박스 그 사다리꼴 같은 거 내가 그려놨죠. 그 사다리꼴 내용이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6개가 다 같은 녀석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너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면은 뭐 보통은 여기에 x-1 같은 게 있어가지고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그런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1에 뭘 집어넣어도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얘가 0이 안 돼. 근데 이거는 내가 많이 봤던 거잖아. 그치? 이거 보자마자 어떤 오메가를 집어넣으면은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되는 그 식이구나. 근데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이 오메가. 응?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오른쪽 거 왼쪽 거. 오른쪽. 왼쪽 거. 왼쪽 거 보라고 그 종류가 2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해서 써야지. 왼쪽 게 x의 세제곱은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잖아요. 그쵸? 해서 이 형식을 보자마자 이 친구는 어떤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그 친구 사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어떤 오메가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0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 되는 그 친구구나. 그리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켤레는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분의 1이라는 게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의 켤레구나 라는 게 기억이 나야 된다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 과정이에요. 이걸 알아두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라니까. 근데 x가 왜 오메가 세제곱? 나머지 정리. 아까 너가 물어봤던 그 유형 있죠? 너가 약한 부분에서 계속 약합니다. 공부 더 하세요. 알겠죠? 아까 이거 물어봤잖아요. x 플러스 3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나? 이거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6이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이거 푸는 방법이 뭐였어요? 1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 저기가 사라지죠. 그치, 그래야 저기가 사라지니까. 여기다가 어떤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는 0이 되니까 오메가를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x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는 거고. 오메가 집어넣는 건 알겠는데 오메가 세제곱이 왜 x? 자, 오메가를 집어넣는 거 알겠죠? 근데 그 오메가가 뭐냐? 오메가의 이거를 기억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 오메가가 세제곱을 해서 1이 되는 그 오메가였다 라고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고. 됐죠? 지금 빌드업이 어떻게 되는지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인 거 알겠는데 네. 오메가 세제곱이 왜 x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얘가 0이 돼? x에다 오메가 집어넣겠다. 여기는 x에다 1을 집어넣겠다 하는 거잖아.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죠. 아니지,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지금 그거 이제 말의 흐름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지. x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겠다. 그 오메가가 어떤 오메가냐? 세제곱을 해가지고 1이 되는 허수 오메가다 라고 말을 한 번에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x에다가 오메가 세제곱을 집어넣겠다가 아니라. 그래, 내가 잘못 썼는데 흐름을 알고 있었으면 이해를 했겠지. 여기까지 또 이해 안 된 거. 그러니까 하나를 문제를 풀기 위해 너희가 얼마나 기존 빌드업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거를 다 시험 시간에 하나하나 문제 풀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나지. 문제 풀 수 있는 실력이나 지능은 똑같아도 지능이 똑같아도 경험치가 없으면 수학은 어느 적정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질문. 이해 안 된 거 있어요? 준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험 볼 거예요. 이거 다 주관원적 테스트에 있는데. 해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 마지막으로 얘를 보자마자 얘는 어떤 오메가를 집어넣으면은
0이 되기는 하는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오메가구나. 근데 그 친구들은 오메가 세제곱 집어넣으면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x의 오메가를 집어넣는 순간 얘가 0이 되겠다. 그러면은 x의 오메가를 집어넣어야지. 근데 그 오메가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지? 그 오메가는 세제곱을 해가지고 1이 되는 허수 오메가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깔아두고 컨닝 페이퍼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x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겠다 라고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나눗셈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x를 한쪽 오메가로 한다고 무조건 저 값이 원래 0이 아닌데 그럼 오메가로 x를 오메가로 바꾼다고 0이 아까 준이래. 민규가 물어봤던 거. 얘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 16이다.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x에 뭘 집어넣어야 얘가 0이 돼요? 1이요. x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0이 되는지 모르죠. 오메가를 집어넣으면은 0이 되게 하는 그 오메가를 집어넣을 겁니다. 오메가가 어떤 미지수예요. 어떤 미지수, 허수. 예를 들면은 자, 이게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고 생각해봐요.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뭐 집어넣어야 이 덩어리가 0이 돼요? i 집어넣으면 0이 되죠. i를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되겠구나 를 예상을 해야 된다고.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취를 보여야 되는지를 계속 내가 짚어주고 싶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죠. 실수가 아니어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나? 그 한계를, 머릿속에 한계를 깨야 돼요. 실수만 집어넣으란 말이 없었잖아요. 그쵸? 실수 다 항식이란 말도 없었고 써도 됩니다. 그러면은 오메가 집어넣은 순간 얘는 오메가의 20제곱 플러스 2 오메가의 19제곱 플러스 4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나올 텐데 오메가 집어넣은 순간 얘가 뭐가 돼요? 민규? 0.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b가 되겠다. 얘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a, b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생뚱 20제곱 다 나누면 됩니다. 그래도 답이 나오긴 해요. 항상 말하지만 바다 방법은 빠르게 풀기 위한 방법인데 빌드업이 없으면 사실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잔소리가 너무 많다. 자, 아무튼 이 오메가는 어떤 오메가였냐? 오메가의 세제곱을 해가지고 1이 되는 그 숫자였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다 오메가 세제곱은 18제곱 날릴 수가 있으니까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됐습니까? 자, 또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요. 오메가 제곱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 중에서 앞페이지 펴가지고 확인해봐요. 오메가 제곱이 뭐예요? 왼쪽에서 오메가분의 1. 아니 이거 말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이항해서 만들 수가 있겠지.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이요? 네. 왼쪽이죠. 내가 아까 오른쪽이라 했니? 네. 그거 왼쪽 거. 나한테 오른쪽이 있어요. 왼쪽 거예요. 아니 재진혜 씨가 얘로 되어 있잖아요. 확실하다. 자, 다 계산해보니까 얘는 오메가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얘가 스몰 a, 얘가 스몰 b가 되겠죠. 사실 스몰 a는 여기 있는 1을 말을 한 겁니다. 아휴. 잠깐만. 위에 건가? 아래 건가? 다른 페이지구나. 틀린 줄. 해서 a 값이 1이고 b가 2이다. 문제는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 2 집어넣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1, 2 집어넣은 실제 x 플러스 2 이게 실제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이해됐어요? 질문 3명? 예, 역삼인데요. 재미 맞았어요. 맞았어요? 오. 하지만 바다풀이 기억해 두세요. 지나간 정과다 버스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메가라는 것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이고 문제를 보자마자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그거랑 그 다음에 다른 성질들도 기억해 내셔야 된다. 준이 저거 보자마자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떤 성질들? 6가지 종류의 성질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나와야 내가 공부가 충분히 됐구나. 기본적인 내용이 다 숙지가 됐구나 라고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고 베껴 쓰는 거 여러분 공부 아니에요. 공부긴 한데 공부 효율이 좋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노트 필기를 백지 테스트를 할 수 있었을 때 공부가 잘 된 겁니다. 알겠죠? 이걸 보자마자 이 친구는 이거 만족하는 x의 값을 오메가라고 했었을 때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2, 0이 되겠구나.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 되겠구나. 그리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켤레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오메가 켤레 곱이 1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이 오메가 분의 1이고 얘가 오메가 켤레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니까. 심화 과정에서 알려준 내용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개념 과정에서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개념과 심화는 다릅니다. 심화는 이거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 이 문제를 풀 건데, 자, 얘가 한 허근인데 어떤 특정식 fx는 x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f 오메가군요. f 오메가, 그 다음에 f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f 오메가의 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f 오메가 제곱의 세제곱,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2016에 써진 거 보니까 2016년도에 만들어졌나봐요. 한 번 더 쓰면 좋죠. 됐죠?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외우면 됐는데 아직 더 어려워졌잖아요. 할 수 있죠? 아무튼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까지 또 이거, 오늘 수업이 다 끝나면은 옵저브를 다 풀어오는 게 과제인데, 오늘 다 안 끝나면은 그거는 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작년 거 인강 본 사람 열어놨는데, 민규 너가 열어달라 했잖아요. 아 근데 그 수업 시간 이미 다 필기해놔가지고 안 봐. 옵저브 다 푸는 거라고요. 모르죠. 옵저브 워크북을,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 교재가 끝나면은 이거를 다 노트 필기 이쁘게, 노트 필기라는 것은 내가 개념 사이사이에 뭔가를 써넣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말고 이런 걸 내가 써줘요. 그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깔끔하게 적는 게 노트 필기. 근데 만약에 2단원을 오늘 다 못 끝내면 그러면은 내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강을 보거나. 아니, 인강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노트 필기 이거 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줘야겠다. 오늘 정신이 없냐 내가. 미안해. 지금 고등 내신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고등학생이 있어요. 이 뒤에 엄청 많아요. 네 뒤에도 있구나. 진짜 아팠다. 한 명 말고. 월급반에는 고등학생이 5명입니다. 500을. 거기는 고2 수원. 이거 필기 저 쌤이 하신 거예요? 저 교수님이? 아니요. 그 다른 쌤. 근데 그 뭐라 글씨 죽대는데. 아 그 워크북 그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냥 다 풀어. 에? 이거 문제가 다른데요? 엥? 문제가 달라요? 남 문제 앞에 있는 거잖아. 문제 순서, 그 페이지 약간 달라요. 이게 지금 업데이트 되어가지고 문제, 책 교재 모양이 살짝 다르죠? 교재 순서, 문제 순서도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는데 문제가 다르진 않을 거예요. 지예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재에다가 필기를 해야 된다. 아니. 노트 필기 견본.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어? 누가 한 거예요? 사실 저번에 말했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선배 학원에서 교재를 같이 만들잖아요. 선배 학원, 조용한 거예요? 선배 학원의 적용. 그거 어떻게? 잘 쓰는. 돈 쓰고 한 거죠. 여러분들 글씨 잘 쓰면은 저런 걸로 글씨 하나당 50원씩 벌 수 있어요. 글씨 한 장이요. 한 글씨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 하나. 개꿀인데? 개꿀이지. 가져오 그냥. 아니 거기 이제 글씨가 안 예쁘잖아. 그냥 폰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폰트? 이거 폰트 아닐걸? 이거 실제 글씨걸? 그러니까 그 폰트로 써서 50원씩 벌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A에서 Z까지 나눠두면 글씨 쓴 다음에 그걸로 그냥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되겠냐? 쌤저 이 정도면 30원 정도 붙이지 3번, 않아요? 3번. 30원? 3번. 일단 누가 사요? 내가 그거 할 거예요. 나중에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개질이었어. 그거 베스트 학생 해가지고 할 겁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5,000원 정도 줄 거예요. 천. 이 이게 근데 정도면 10만 원 언제 줘요? 10만 원. 10만 원 받고 싶긴 해요. 잃어버린 힘나. 저 현질해야 돼가지고 금방 드릴게. 다음 주 정도? 다음 주요. 꼭 오늘도 지금 써놨는데 안 해가지고 기대하고 있을게요 쌤. 그거랑 또 내신 표지 쌤 사세요. 내신 표지 그거 콘테스트 했었잖아요. 네. 콘테스트 한 명만 출품했더라고. 네. 그래서 한 명이 바로 채택이 돼서 걔한테 10만 원 주기로 했어. 요즘 만원 더 하는 거예요. 만원 있다네.
3포인트. 아, 3포인트. 나 4포인트야 지금. 바꾸려면 바꿔요. 차이 5포인트가 5만원이에요? 뭐 기억 안 나요. 3이 막은 내가 만원, 5포인트가 5만 3만원이죠. 그리고 10포인트가 10만원. 맞아 이거였어. 아 이게 5포인트 5만 아니었다니까. 아 그러네. 잠깐 이게 맞지 왜냐면은 5포인트 그래야 이 참수로 올라가잖아요. 막상 안 돼. 그리고 15개가 가봐 15만 19였나? 그리고 20개가 30이었나? 대충 33이었나? 아니에요 가봐. 15였나? 아니 15 아닌데? 3만 원이요? 19. 에코백 아니에요? 19만원 어치의 에코백. 33만 원이에요? 30만 원 어치에 어? 돈으로? 33만원 값어치의 후드. 19만원 값어치의 6만 원 아니에요 후드가? 에? 6만 원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원가 그거는. 여러분 그 뭐지? 오늘 친구랑 잡담하다가 박스테이프 다이소 가면은 한 2만원 크기 있잖아요. 이거 한 얼마쯤 하죠? 2천 원 하죠? 발렌시아가 이거 400만원에 팔아요.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는 20점이면 그럴 수 있다. 그냥 10점짜리 두 번 해가지고 20만 원 모은 다음에 그냥 투시를 사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고 항상 말해요. 그게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해도 되고 저게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저거 생각해도 되고 수트씨는 어디 가도 누구나 살 수 있지만 저거는 3등급 이하는 살 수 없습니다. 확실하다. 자, 잡담 그만하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떼먹진 않을 거니까 이번 달 안에는 주지 않을까. 내가 그거 이제 홍보 효과도 사진도 찍고 그리고 홍보 효과도 쓰고 찍기 전까지 다이어트를 존나 해볼게요. 아니 다그 리뷰 해야지. 비육일리로 리뷰 이벤트. 리뷰 이벤트도 하고 그다음 비육일리로 다 업데이트 이쁘게도 하고 이것도 그거 뭐지 사진 찍어가지고 가장 애들이 나요. 저 글씨가 지금 좆되게 예쁘긴 해요. 비육일리가 다 해줄 거예요. 저 글씨가 지금 저 존나 예쁘긴 해요. 자 아무튼 거의 여자예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얘부터 어떻게 식이 만들어지는지를 볼 건데 자 F 오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F 오메가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메가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오메가 플러스 1인데 이항할 겁니다. 오메가 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돌아와서 그러면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 됐죠? 그 다음에 F 오메가의 제곱을 계산해보면은 얘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산을 해보면은 얘를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을 해보면은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1을 생각하면은 얘가 1이 될 것이고 얘를 이항을 하면은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아하, 이 친구 또한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 왜 이래? 이건 이해됐니? 여기 있는 식을 제곱한 거잖아요. 모두 다. 네. 좌변은 좌변의 제곱, 우변은 우변의 제곱. 됐습니까? 오케이? 해서 얘를 이항을 해가지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됐나요? 아하, 그래서 다시 한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확인. 그 다음에 F 오메가의 제곱의 제곱을 말을 하는 것은 얘는 오메가의 4제곱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3제곱이 다시 1이 되는 거니까 얘 계산 결과 F의 오메가가 될 것이고 F 오메가는 그럼 여기 있었던 거랑 계산 결과 같아진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느낌이 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 F 오메가의 2의 세제곱 맞나? 맞죠? 2의 세제곱 생각하면은 얘는 F 오메가의 8제곱이 될 것이고 오메가 8제곱은 F 오메가의 제곱이랑 같아지는 거니까 또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왜요? 그래서 그럼 이 모든 친구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 것 같지만 얘들은 사실은 마이너스 1이 모두 1개, 2개 아니지 0, 1, 2, 3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다시
시끄러. 그래서 얘는 2017제곱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먹는 거 안 되지 않았네? 언제부터? 치워. 입으로 치웠어요. 먹는 거 안 됩니다. 먹지 마세요. 다 안 되기로 했어요. 해서 계산 결과 마이너스 1이다. 이해됐나요? 근데 저도 먼저 쳐먹었는데. 어디서 또 안 됐어요? 네? 어디서 또 안 됐어요? 저기 오메가 제곱 제곱, 여기서부터 오메가의 제곱의 제곱, 2의 제곱 몇이에요? 4의 오메가 4제곱. 오메가 4제곱은 얼마예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고 여기서 했잖니. 아 그럼 마이너스 F 오메가 F 오메가가 되겠죠. F 오메가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니. 오케이. 얘는 F 2의 몇 제곱, 2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저 그냥 F 오메가 아니야? 이거요? 저 F 8제곱 F- 오메가 8제곱 오메가 8제곱.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 F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F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니. 오케이?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모두 몇 개냐? 2017개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2016번째 거 여기서 봐봐요. 2만 적혀 있는데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016개 있겠죠.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2017개가 되겠지.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왜말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다 곱해졌잖아요. 됐니? 해서 마이너스 1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4번 거기도 Z라고 적혀있니? 복소수 Z라고? 그, X예요. 그거는 제대로 Z라고 고쳐주세요. 복소수 Z예요. 자, 14번. 자, 이거는 정석 방법이 과거에 바다가 써놨기 때문에 한번 정석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Z라는 게 3분의 아니지. 봐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 왔었을 때 2분의 블라블라를 문제로 풀어 썼어야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고, 그쵸? 3분의가 적혀 있잖아요. Z가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i가 있네. 자, 이렇게 이거 공부해 본 적 있어 없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사전 지식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 봐봐요. 없죠. 없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바다 방법이 항상 쓰이는 건 아니고 이런 기술들을 학교에서 미리 알고 있는 쌤도 있어요. 흔한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수능도 마찬가지고 학원에서 많이 풀릴 법한 내용들을 다 피해서 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수능 기조가 좀 바뀌었잖아요. 작년 6월. 숙제하고 그런 걸왜 처음 만든 거예요?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수능 기조만 좀 얘기를 생각을 하면은 학원에서나 흔하게 풀 법한 내용들을 다 빼고 있어요. 한 30문제를 내면은 30문제 중에 15문제는 좀 흔하게 풀 만한 내용, 패턴화 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30문제 중에 나머지 15문제는 패턴화되지 않고 누구도 풀어본 적이 없는 유형. 근데 그런 유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신박한 신유형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4점짜리 아니에요? 4점짜리. 그러니까 누구도 풀어보지 않았을 법한 더러운 숫자들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석이 유일합니다. 정석 유일. 바다 방법이 없어요. 비슷하다는 자체가 아니라 그냥 바다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모두 안 돼요. 해서 얘는 정석으로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정석으로 풀어놨던 것 같아요. 자, 3배 해가지고 이게 정석 방법이에요. 내가 그동안 풀지 않았던 3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i가 될 것이고, 허수만 제곱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이항하고 바른 자세 이항해서 3z 플러스 1은 루트 2 i가 될 것이고, 얘를 제곱을 하면은 9z의 제곱 플러스 6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항하고 3으로 나누면은 3z의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이 0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문제 제곱한 거예요? 저 3x 플러스 1을 제곱한 거예요? 네. 이거를 가지고 제시되어 있었던 3z의 세제곱 플러스
5z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분의 1 얘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이거 이 덩어리가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z를 적당히. 근데 저 덩어리가 왜 0이에요? 많은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이항하면 몇이 돼요? 3. 플러스 2가 되어서 플러스 3이 되겠죠? 걔를 나누기 3 하라고 내가 분명히 언급했는데 못 따라오고 있었죠? 예. 이항에서 나누기 3 하면 이 숫자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 덩어리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러면은 얘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저 분모 덩어리가 몇인지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z를 곱하면 비슷한 게 나오죠. 똑같은 거 말고. 여기를 세서 z를 곱했다고 생각하면은 3z의 세제곱 플러스 2z의 제곱 플러스 z가 0이 되는 건 알겠죠? 근데 얘가 아니잖아요. 더해서 좀 만들어지는 걸 찾아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3z의 제곱 플러스 얼마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좀 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덩어리를 여기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플러스 2z 플러스 1이 또 0이 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거 다 더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되진 않잖아. 그치? 더해서 이거 만들어지게끔 하게끔 적당한 수를 좀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z를 해주면은 되겠죠. 따라서 이 계산 결과가 사실은 얘랑 얘 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이해됐어요? 해서 얘랑 얘 합으로 얘가 만들어지는 건데,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2z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z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z분의 1을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저는 여기다가 z 켤레를 곱해가지고 문제를 블라블라 풀어내는데, 이 정도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중간 생략. 얘는 2분의 3z 플러스 1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가 2분의 3, b가 1이 되어서 두 개를 곱하고 2도 곱해라.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넘기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 알겠죠? 아, 쌤이 연산을 넘겼다. 그럼 나도 연산을 넘겨야지 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복소수가 끝났고 방정식입니다. 안 쉬고 안 쉴 거예요. 안 쉬어도 되지 않을까? 지금 할 게 이렇게나 많은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쉰다고 해서 잘 되지 않잖아요. 잘 되죠. 잘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지금. 머리 쉬는 시간은 좀잘 집중. 안 돼요. 제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쉬는 건 집에서 쉬세요. 어? 아까 잠은 죽어서 듣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항상 말하지만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 풀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던 거구나 라는 그 패턴이 익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정식에 대한 거, 복소수를 이용한 특이 방정식, 2차 방정식이나 근각계수 관계 그런 것들을 계속 알려줄 건데, 걔를 보자마자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해설이 기억이 날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 정도로 패턴화 시켜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미술 공부 같은 거 하면은 자꾸 낙서하는 것 같은데? 형광펜으로 뭐 하고 있어요, 자꾸?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공부했어요? 공부에 필요한 행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꾸 한 5번은 봤어요, 제가. 잡담 생략하고 바로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너희들이 일반적인 방정식에 대해서 풀어라 라고 하면은 잘 풀 수 있겠지만, 항상 심화된 문제에서, 여기는 기본 교재가 아닙니다. 심화 교재가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심화 교재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어떠한 방정식이 ax의 n제곱 플러스 b는 0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양하고 a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심화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요. 케이스 분류를 저는 세상 분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데 세상을 나누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는 막 부정방정식 같은 느낌으로 A가 0이고 그 다음에 B가 0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든 해가 무조건 성립이 되겠죠. 어차피 A도 0, B도 0이니까 X에다가 100을 집어넣든 1000을 집어넣든 1조를 집어넣든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아하, 이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 반대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다 라고 생각하면은 X에 달려있는 개수도 0 그 다음에 상수함수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0이고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수를 집어넣든 간에 얘는 사라졌는데 어떤 수를 집어넣든 간에 이 B가 0이 되는 것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잖아요. 그치? 예를 들면은 뭐 AX 플러스 B인데 얘가 A가 0이 돼서 사라지고 B가 6이 됐어. 6은 0이잖아요. X에다가 특정 수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얘가 성립이 돼야 하는데 절대로 안 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가 없다라고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해가 없으면은 저런 식으로 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도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B도 0이 아니었을 때 그게 해가 존재한다. 해가 n개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n개는 당연히 복소 범위가 되겠죠. 가끔 허수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몇 개냐 물어보면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나중에 수원쯤 되면은 실수해가 몇 개냐 이런 것도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바른 자세 기대지 마세요. 해서 항상 말하지만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주제인지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근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 다음에 M에 대하여 한 근이 5라고 했었을 때 나머지 한 근을 구하여라. 자, 이거 유제 1번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현민이? 민이가 맞아요? 저 형이 현민. 맞죠? 그래요? 그럼 현빈이가 대답해 볼래? 아니 안 하고 싶어. 현빈? 현빈 그 연예인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성이 있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조이라 조인 기호쇼인 아, 멈췄어. 자, M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1, X 는 M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저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X끼리 분류하고 Y끼리 그 상수끼리 분류해야만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전개하고 이항하다가 생각을 하면은 얘는 M의 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4가 될 뻔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항이 돼서 플러스 6 X는 M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된잖아요. 자 자다가 깬 은요 인수분해 M 빼기 3 M 빼기 2 X는 M-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 분류를 해볼 겁니다. 기대지 마세요. 선생님 저 X 플러스 1을 넘긴 거예요? X 플러스 1을 넘긴 게 아니라 친구 암산할 수 있지? 자 이거 전개해서 뭐예요? M의 제곱 빼기 5M 빼기 5M 플러스 4죠. 여기 마이너스 2x 있었죠. 2항이 되면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걸 한 번에 계산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M, 여기 남아있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습니까? 확실하다. 확실하다. 해서 자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M의 값이 이거는 이제 문제 풀이는 도움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M의 값이 만약에 2였다고 생각해봐요. 현민이 이거 좌변이 뭐가 돼요? M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좌변이 뭐가 되죠? 아, 그리고 얘가 몇이 되죠? 0이 되니까 결국 좌변은 몇이 돼요? 아 그럼 둘 다 0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얘가 0은 0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해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현민이?
아니죠. x에다가 100을 집어넣든 1000을 무한계, 1000을 집어넣든 10,000을 집어넣든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아하, 이 경우에 해가 무수히 많다. 딱 저기 위에 있는 이 경우가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m의 값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현빈이 계속 물어볼 거예요. 미안한데 다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자, 3을 집어넣으면 좌변이 뭐가 돼요? 똑같이 0이 되는데 우변은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그러면은 뭘 집어넣든 간에 얘가 성립이 돼야 안 돼? 절대로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 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m의 값이 2도 아니고 3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어떤 수가 되고 얘도 어떤 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해가 존재한다, 해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이 m이 몇인지는 몰랐지만 상수 m에 대하여 근이 존재하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현민이 근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m의 값이 몇이 돼야 돼요? 2-3이 아니면 되죠. 아니지, 다시.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떤 m인지 몰랐는데 이 녀석의 해가 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잖아요. 해가 몇 개는, 2개는 있는 거고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m이 몇이 돼야 돼? 그치? 해서 m이 3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나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m이 3이었을 때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n은 0이 한 근이 5래요. 오늘 5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5 집어넣어서 만족하는 n을 구하고 나머지 한 근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슬슬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5를 집어넣고 n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공부했니? 처음 들어봐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추가 보충 한번 하긴 할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너는 나한테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넘어갔고. 5인 거예요? 아니지. 이 x의 값이 한 근이 5라고 한 거잖아요. 리딩! 문제를 읽어요. 한 근이 5라고 했죠. 그럼 그거 만족하는 n의 값이 몇인지는 궁금하지 않았지만 5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입하고 그럼 구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럼 n의 값을, 맛이 아니에요? n의 값이 궁금한 거 아니잖아요. 문제 뭐 물어봤어요? 나머지 하는 거. 네, 그럼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면, 자, 근과 계수와 관계 두 근의 합 어떻게 구해요? 3이요.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생각하면은 3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한 근이 뭐가 나왔어요? 5요. 다른 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n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걸 알려줄 겁니다. n 구하는 그 1초, 2초 그거를 빼먹고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옵저브 과정에서 알려줄 겁니다. 알겠죠? 자, 자당만 하고 자 15번 풀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요. 자, A 범위가 -2부터 2 사이에는 정수, B도 -2부터 2까지 있는 정수가 되어가지고 X에 대한 방정식은 오직 하나이고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A의 제곱 -2A X는 A 있는데 여기에 해가 오직 하나래. 오직 하나. 오케이? 무한계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얘가 0이 아니면서 얘도 0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지금 벌써 그런 A, B에 대한 특징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자, 인수분해 해보면은, A구나. A, A-2, X는 A라고 했는데, 자, 머릿속에서 이런 걸 쓰지 않더라도 짜라락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A가 0이 되면은 0은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경우가 될 것이고 A의 값이 2면은 0은 2가 될 테니까 해가 없다 판정이 되는데 문제가 해가 하나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 따라서 A의 값이 -2거나 -1이거나 0 빼고 1 이 셋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직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B의 제곱 마이너스 B 한번 쓸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X는 B 플러스 1에 대하여 얘 해는 무수히 많도록 하는 A, B의 순서상의 개수. 아무튼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으니까 0은 0꼴이 돼야 되겠죠. 인수분해 한번 해야 되겠죠. B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 플러스 1 X는 B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이것도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면은 얘가 0은 0꼴에 돼가지고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가 2였으면은 0은 3꼴에 돼가지고 해가 없다가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이것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넘어가고 0, 1, 2였으면은 해가 하나만 있다라고 할 텐데, 이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었으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됐죠? a는 이렇게 3개가 될 수 있고 b는 이렇게 1개가 될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가지 1가지가 돼가지고 모두 3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다 이해됐어요? 16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자, x의 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2xy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했는데,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 때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정석적인 방법이 없고, 원래 정석적으로 하면은 근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의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석적인 방법은. 근데 그렇게 풀면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시되어 있는 게 다시 한번 x의 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플러스 k 마이너스 1, 얘를 인수분해 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x의 제곱이 만들어지려면은 한쪽 인수에 x가 있을 것이고 반대쪽 인수에도 x가 있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2y의 제곱이 만들어지려면 한쪽에 2y 한쪽에 y가 있어야 될 것이고, 3xy 만들어지려면 마일이 아니라 뿔1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플러스 2y 플러스 y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근데 y가 왜 플러스 y 있어요? 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자, 보고 있으세요. 개수는 몇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개수인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x가 만들어져야 되면서 마이너스 3y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오케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집어넣어가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막 생뚱맞게 마이너스 1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3, 7 넣진 않을 거잖아요. 해서 x끼리 계산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은 마1 0이 되거나, 또는 마2 1이 되거나, 마3 2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라고 추측해 보시고, 서로 숫자가 바뀌어도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마이너스 3y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보세요.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 맞나? 아니죠. 이러면 안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 겪어보시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x 해가지고 마이너스 x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마이너스 2y 플러스 2y 해가지고 얘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빼빼. 다시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여기다가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x 해가지고 마이너스 x가 만들어지는 거 맞고,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플러스 y 만들어져서 마이너스 3y 만들어지는 것도 맞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따라서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풀어보면서 느낌을 길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4차 방정식의 얘의 한근을 알파라고 했었을 때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거 현재 눈에 보이기엔 눈으로만 보면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하지만 저 4차, 2차 있으면 저런 형식을 보기차라고 했고, 보기차는 푸는 방법이 특정되어 있다고 했죠? 오케이? 얘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x의 4제곱 플러스 4 x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x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자마자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특이한 게 아니라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서 더한 거나 뺀 거 하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뺀 거 하나,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는 0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근을 알파라고 했었을 때 알파는 항상 허수다라고 했는데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도 허수 여기도 허수가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니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알파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2가 0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아하, 얘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2가 되는 알파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뭘 집어넣어도 저게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1은 될 수 있는데 문제가 플러스 2가 된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근데 기억은 왜 A는 알파는 왜 항상 허수예요? 자 여기서 근이 실근일까 허근일까? 인수분해가 판별식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b의 제곱 1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 하면 음수가 되겠죠. 되죠? 그 다음에 b의 제곱 1 마이너스 4ac 하면은 마이너스 8 하면은 음수가 되죠. 그리고 그 가로 안에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거 디귿이에요. 디귿 저거 밑에 0이 0 쓰다 만 거예요. 그럼 가로 안에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웬 괄호? 저 가로 안에. 그렇 0이 되게 하는 수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근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괄호랑 무슨 상관이지? 여기 A제곱 빼기 A가 2면 안 되는 디귿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허근이 알파라고 했는데 여기는 알파, 여기는 알파를 뭔가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게 성립하지가 않잖아요. 그치? 여기서 허근의 성질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는 0이 되거나 또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는 0이 돼야 되는데 이거 만족하는 걸 만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한 허근이 이거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허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아무튼 이게 사실 기본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진짜 어려워지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적당히 했다는 가정하에 이런 것들은 눈으로 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은 어느 수준 이상은 진짜 눈으로만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쓱 보면서 다른 애들 블랙라벨 다 풀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다른 친구들 이거 하나만 막 집어넣고 전개하고 그렇게 문제 풀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그거 그렇게 푸는 거 아닌데 하면서 지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fx의 이거는 저번 이제 개념에서도 정말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fx는 는 0이라고 했었을 때 얘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생각을 합시다. 네.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가 물어보는 게 이거를 이용해서 a는 0의 근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취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괄호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가 아니라 괄호 안에 알파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 근이 성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괄호 안에 알파가 됐을 때 는 0이 된다 라고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은 여기다가 알파를 쏙 집어넣어 버리면은 알파 빼기 a가 되겠지. 그럼 얘가 는 0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안 되죠.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x 빼기 2예요. 알파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얘가 성립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보장이 안 되죠. 일 수도 있잖아요. 어? 알파가 1? 2. 그러면 얘가 0이 되잖아. f0이 0이라는 말이 보장이 돼요? 되죠. 안 되겠죠.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를 집어넣어서 괄호 안이 알파였을 때 근이다. 그러면 는 0이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을 뿐이지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는다 해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감마 플러스 2가 해가 되겠죠. 근데 아까 이거 2가 아니라 사실 a였으니까 a로 다시 쓰고 알파 플러스 a,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a,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a가 해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만약에 f bx의 근을 구하여라, 얘의 근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네. 알파를 집어넣어 가지고 얘가 괄호 안이 알파이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저기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그러면 얘는 b분의 알파 또는 b분의 베타 또는 b분의 감마를 집어넣어야 약분약분 되면서 괄호 안이 알파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이거를 안 배워서 못 푼 거였어. 어려운 게 아니었어. 저거에서 아니야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약간 더 확장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f가 ax 플러스 bx
마이너스 A는 0의 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무언가를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자, 이런 것 할 때 암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다. 암산하는 게 아니다. 자, 암산해도 돼요, 사실은. 아무튼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 얘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반대로 계산한다. 지금 알파의 x에 계산된 순서가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B분의 그치? 알파 마이너스 그러면은 그 반대로 한다 생각하면은, x, 다시, 알파 플러스 a를 하고, 그 다음 b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암산하세요, 그냥.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분의 베타 플러스 a, 그 다음에 b분의 감마 플러스 a, 얘가 새로운 근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 아이디어를 약간 더 확대를 하면은 나중에 이거는 수1에서 최근에 내가 영상 찍어놔서 아마 예약 걸어놨기 때문에 한 4주 안에 올라올 건데, 카발리 4주 아니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제 올려주지 않아요? 올려놨는데 그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려고 카발레일이 원리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인 코사인 정도 공부를 했으면 애들이 알아요. 뭐 대충 이게 y는 x의 제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y는 4x의 제곱이 그려졌다라고 생각하고 4x의 제곱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수치를 잡았을 때 여기가 대충 뭐 10, 100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 점의 좌표는 무조건 뭐가 될까? 제가 10,100이라고요? 네. 그럼 10코 아니 10코 여기는 자 카발레이르 원리를 이용해서 얘가 사실은 2x의 제곱 판정이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x가 2배가 된 거죠. x가 2배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바로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 얘는 그러면 5,100이다 라고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 지리네. 신기한데. 그리고 카발레이르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y는, 그러니까 원래는 2분의 1 x는 x의 제곱인데 얘를 y는 2x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얘보다 좀 늦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y축 방향으로 2분의 1배 축소, 반대로 말하면 y축 방향으로 2배 확대가 되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얘랑 무조건 2배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은 10,100이었으니까 여기 점의 좌표는 무조건 10,200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몇몇 계산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 사용을 하냐면은 지수로그 함수가 결국은 대칭적이고 비율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는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녀석의 넓이 비율이나 이 녀석의 넓이 비율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 기율을 카발레이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1에서 알려줄 거다. 영상이 미리 영상도 찍어놨으니까 4주 안에 올라갈 겁니다. 언제로 예약을 해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확대 축소 논리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고, 자, 이거는 노트 필기에 좀 적어놨을 거예요. 그거 보고 잠깐 참고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핵심 문제만 풀기에도 좀 바쁘기 때문에 유제 1번. 자, f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문제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3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값이 5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2차 방정식 문제가 물어본 게 fx 마이너스 2는 0의 두근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바다 방법 1번. 자, 봅시다. 지금 알파랑 베타가 얘의 근인 건 알겠는데, 그럼 괄호 안이 뭐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럼 괄호 안이 알파 플러스 1이 됐을 때가 근이고, 괄호 안이 베타 플러스 1일 때가 그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근이 뭔지 모르니까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이라고 할게요. 근데 기억을 집어넣었을 때 이 괄호 안이 알파 플러스 1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기억이라는 게 알파 플러스 3이 돼야 되겠죠? 그쵸? 니은도 마찬가지로 이 괄호 안이 베타 플러스 1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항상 말하지만 알파나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가 아니라 괄호 안에 누가 들어왔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었는데 얘가 베타 플러스 1이 되고 싶어. 그러면 저 괄호 안에 베타
플러스 3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이제는 여기서 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문제가 물어본 게 이 녀석의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억 곱하기 니은을 생각하면은 기억 대신에 알파 플러스 3 그리고 니은 대신에 베타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 얘는 알파 베타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근데 알파 베타가 3이라고 알고 있고 아니지 5죠. 근데 그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가 9가 될 것이고 플러스 9가 되겠다. 계산 결과 23이 정답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바다 2는 크게 다르진 않고 만약에 얘를 t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t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그러면은 빼기 3 한 거니까 x 빼기 3이 된 거니까 x 빼기 2는 t 빼기 3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t 빼기 3이다 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ft에 대한 해가 알파 베타 했으면은 여기 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로.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학교에서 안 짰더니 자, 오른쪽 그래프,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았을 때 문제가 f 3분의 x-2는 0의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차함수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여기 나와요? 뭐라고 답을 해주면 돼요? 영상이 답이 뭐예요? 근데 이차함수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 그리고 뒷내용의 이차함수로 공부하기도 하지만 이게 심화 과정이잖아요. 뒷내용에 나왔던 게 앞으로 나와도 됩니다. 그래요? 시화가 이거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아, 내가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데 무슨 소리예요? 무슨 답을 원해요? 그리고 자의를 지금 첫 번째 공부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자의도 섞여 있어요. 막 1단원인데 거기 안에 그렇게까지 들어가 있진 않겠지만 원방 같은 거 섞여 있고, 그리고 응? 진짜 없던데요. 막. 그 원방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잘 풀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저번에 몇 번 언급했는데, 예를 들면은 연립 2차 방정식 다다음이 원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연립 2차 방정식 안에 x 플러스 y는 1 이거랑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 이거 만족하는 x, y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집어넣어도 구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얘는 x절편 y절편이 1인 직선의 방정식, 얘는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 이거 해가지고 구해도 됩니다. 이러면 좀 더 편하게 구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여요? 그러면 이 교점의 좌표가 그 x, y가 되지. 이런 취지로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게 풀려요. 이건 좀 까리하고. 그러니까 그 기술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개념에서는 뒷내용이 엮여서 나오면 안 되지만 심화 과정에서는 뒷내용이 엮여서 나옵니다. 내가 미분을 알려준 이유도 뭔데? 선행을 한 사람들은 좀 더 편하게 풀고 안 한 사람한테도 좀 더 편하게 풀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 뿐이잖아요. 됐니? 자, 아무튼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5이고 여기 좌표가 3이라고 했었을 때 f 3분의 x-2의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게 제시되어 있는 게 fx였습니다. fx는 그러면은 근이 마이너스 5랑 3이라는 거죠. 괄호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돼, 민규? 마이너스 5랑 3이 들어갔을 때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5랑 3을 집어넣으면 또 성립이 되나? 그건 아니죠. 오케이? 우리의 목표는 이 괄호 안이 마이너스 5랑 3이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될까를 11? 11? 오, 11 맞네요. 11을 집어넣으면 얘가 3이 될 것이고, 또 뭔가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3을 집어넣어도 되겠죠?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따라서 이 두 녀석이 여기에 근이 되는 것이고, 이 두 근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지.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다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좀 안 한 친구들은
정석이나 좀 정석적으로 풀면은 F가 얘야? 그러면은 F는 최고차항 계속 뭔지 모르니까 A 마이너스 5랑 3이 해이니까 X 플러스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이거 정석이에요. 적지 마세요. 적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F 3분의 X 마이너스 2를 생각하면은 A 그러면은 3분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5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이러면 귀찮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풀자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fx의 안의 값이 마이너스 5랑 3이 돼야 돼요? 네.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이 식에서의 성질이니까. 왜냐면은 여기 자, 봐봐요. 이 참수가 나와 있죠? 내가 항상 강조하는 2차랑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이 2차 함수에서의 x축의 교점이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절편이라는 게 2차 방정식에서의 해랑 같아요. 여기서 교점이 누구랑 누구예요? 3이랑 마이너스 5랑 3이.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의 해도 3이랑 마이너스 5가 돼요. 오케이? 여기 이거 말고 이거. 그럼 여기다가 3이나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x가 아니라 괄호 안이 3이랑 마이너스 5가 들어갔을 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덩어리가 3이랑 마이너스 5가 되기 위해서. 교점이니까 해가 저 교점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2차 방정식의 해 따라서 2차 방정식의 해 따라해. 2차 방정식의 해. 2차 함수의 x절편 2차 함수의 x절편. 은 같다. 은 같다. 둘이 같습니다. 무조건. 그거 알아두고 문제를 풀고 19번 하고 나만 쉬었다가 아니요. 전반 두개 봐도 화장실에서 전반 쉬고. 19번 쉬고 단체로 한 딱 3분만 했다. 딱 3분. 너희들 핸드폰은 못해요. 거슬려서 안 돼요. 왜요? 싫어요. 화장실 안 가도 돼요. 나도 안 할 거니까 너희들 하면 안 돼. 지금 갔다 오세요. 자,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c라고 했었을 때, 자, 얘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옳은 거를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거 아직 쓸 필요 없이 기억 한번 봅시다. f 2x의 근이 2알파, 2베타, 2감마라고 했는데, 은효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냐면은 2x의 근은 얘가들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2분의 감마가 되어야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틀린 게 되겠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방정식이 2분의 x였으면 세근의 합이 2분의 x의 세근의 합이 2였으면은 a는 1이었다라고 하는데, 니은 f 2분의 x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근은 현빈이 뭐가 돼요? 이 녀석의 근은 2알파랑 2베타, 2감마가 되는데 얘들의 합이 몇이라고 했어요? 2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생각하면은 1이라는 건데,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공부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과 계수의 관계 해보면은 두 근의 합은 는 a가 돼야 되겠지. a랑 1이랑 같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알파가 1이라고 했었을 때 알파가 1이라고 했었을 때 f 2x 빼기 1의 세근의 곱이 0이면은 그러면 b는 1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세근을 또 구해 보아야 되겠죠. 세근을 구해 보니까 이 덩어리가 알파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1을 2로 나눈 게 세근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알파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1이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이 0이라고 했으면은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잖아요. 베타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감마가 마이너스 1이거나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근이 1이고 얘 근이 마이너스 1이고 감마는 몇인지 몰라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감마는 몇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베타가 마이너스 1이어야 얘가 0이 되면서 다 곱해서 0이 되는 거니까 이때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고 b의 값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치?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틀릴 것 같은데 틀리겠다. 이거는 그냥 감마라고 할게요. 그럼 베타는 우리가 세 근들 중에 두 근의 곱끼리의 합을 더해서 만드는 친구였잖아요. 그치? 항상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면은 거기다 안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1, 이 둘이 곱하면은 1, 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다시 이 둘이 곱하면은 플러스 감마, 여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감마가 되어서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서 세 근의 두 근의 곱끼리의 합은 b가 될 테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민규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네. 어디서 안 됐어요? 위에 너가 지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뭐냐면은 세 근 중 두 근의 곱끼리 합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두 근의 곱끼리 합 몇이에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그건 두 근의 합이죠. 곱이요? 곱. A분의 C. a분의 c. 그러면은 걔가 b가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실제로 세 근의 곱끼리 합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이 됐어. 근데 문제에서 1이라고 했잖아. 그럼 맞아 아니야? 최근에 세 근이 1 마이너스 1 감마가 되는 거 이해했니? 자,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알파가 자,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거, 베타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거, 감마 플러스 1을 2로 나눈 게 해다. 이해됐나요? 근데 알파가 몇이라고 했어? 1. 그러면은 얘가 1이 되는가? 이 덩어리가 몇이 돼요? 1. 일단 얘가 1이 되는가 이해를 했고. 근데 이 세 근에 알파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이 몇이라고 했어요? 0이 되겠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베타를 마이너스 1로 생각해 보면은 얘가 0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베타를 마이너스 1로 생각하자 라고 한 겁니다. 감마는 뭔지 정해져서 안 정해졌어? 안 정해져죠. 냅둡니다. 그러면은 이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1, 여기 둘이 곱하면은 감마, 여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감마가 됐잖아요. 세근 합이 몇이 돼요? 아니 세근의 두 근의 곱끼리 합이 마일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두 근의 곱끼리 합을 문자로 생각해 보니까 b가 되겠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문제에서 b가 1이라고 했잖아. 그럼 맞아 틀려? 틀렸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유제 2번 쪽 풀고 있어 보세요. 물만 먹고 바로 시작할 겁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얘 근이 알파, 베타라고 생각합시다. 예.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하는 내용, 내 수업에서 알아가야 되는 내용은 맞아요. 해서 자, 개수를 뒤집어요.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고 하면은 얘 근은 무조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됩니다. 무조건. 원래는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으니까 보자마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느낌으로 c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얘 그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얘가 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우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또 계속 역전해가지고 dx의 제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를 하면은 얘 근은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베타분의 1, 그 다음에 감마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일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짝수, 홀수 이렇게 가장 최고를 기준으로 그 다음 것만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dx의 세제곱 마이너스 c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를 하면은 그럼 얘는 알파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베타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감마분의 마이너스 1. 얘가 근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는 얘가 는 0인데 이거를 마이너스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d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bx 플러스 a 는 0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거 다 는 0을 빼놨네요. 는 0이라고 해야 방정식이 되지. 됐죠? 오케이? 이거는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두고 문제를 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봐봐요. 민규. 이거를 이해했니? 그럼 바로 유제 2번의 정답을 골라보세요. 끝.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 증명을 안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근데 모르면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게 어렵진 않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문제를 풀면은 두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분의 2, 2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4분의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두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야. 그러면은 x 빼기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분의 1 해가지고 블라블라블라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근데 이러면 쉬워 안 쉬워? 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항상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능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지능이라는 것은 덧셈 뺄셈만 할 수 있으면 수학 100점이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덧셈 뺄셈 할 수 있는 지능이면은 어떻게든 얘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야 되냐고. 아니죠. 우리는 그냥 더 많은 공부를 한 다음에 뭐야 이거 그냥 계수 역전 안 써놨는데 이런 라인들을 보고 계수 역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계수 역전이라는 말을 계속 쓸 거예요. 계수 역전. 해서 계수를 뒤집으면은 저렇게 근도 뒤집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1번 먼저 풀 거예요. 네. 21번 약간 이상해요. 21번이요? 네. 잠깐만. 이거 더하기 미안해요. 더하기가 아니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에요. 덧셈이 더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21번에서 네. 그 알파분의 1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플러스가 아니라 컴마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민규. 끝났니? 네. 자, 봐봐, 민규. 공부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예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해로 가지는 3차 방정식은 뭐가 돼요? C, 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AX, 플러스 1은 0.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얘가 아니라 여기다가 사실은 곱하기 K를 곱해야 됩니다. 0이 아닌 K. 근데 상수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K를 붙이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얘는 여기서 끝이죠. 오케이, 끝. 20번. 다시 돌아가서 20번이에요. 20번. 20번 안 풀고 넘어갔잖아요. 이것도 쉽죠? 쉽게 했니? 이건 난 좀 어려웠었는데. 여기서의 두근이 P, Q라고 했는데 PQ는 0보다는 이렇게 지금 범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C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의 두근을 RS라고 했는데 RS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 다시 한번 은효로 돌아가서 얘 근이 PQ예요. 얘 근이 RS예요. 근데 얘를 RS로 표현하지 말고 PQ로 표현해보면 뭐가 되죠? 저기서 녹색 두 번째 거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치. 얘 두근이 RS가 아니라 마이너스 P분의 1, 마이너스 Q분의 1로 말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지금 R이 작고 S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P에서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얘가 양수가 될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P분의 1이 S. 마이너스 P분의 1이 얘가 S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Q분의 1이 그 R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어디서 안 됐어요? 너 안 보고 있으면 항상 일을 안 하고 못 하는 것 같은데.
자, 다시. 얘 근이 뭐예요, 민규? 얘 근이 뭐예요? 문제에서 PQ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 근은 뭐가 돼야 돼요? 저기 녹색 두 번째 줄. 알파 베타. 아니 아니죠. 녹색 두 번째 줄.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베타분의 1 근데 여기 근이 PQ였으니까 얘 근은 뭐가 돼야 돼요? 알파를 P로 바꾸고 Q를 얘 근이 마이너스 Q분의 1 마이너스 Q분의 1, 마이너스 P분의 1이 되겠죠. 근데 P가 음수였잖아요. 마이너스 붙이면 다시 양수가 되겠고 Q가 양수였잖아요. 마이너스 붙이면 음수가 되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됐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구한 RSPQ의 대소관계를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라고 했고 P랑 Q가 한 여기쯤 있고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자 P라는 게 음수인데 음수이고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잖아요. 역수를 취하면 1보다 커지겠지.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P분의 1, 마이너스 P분의 1을 생각하면은 여기 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Q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역수를 취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Q분의 1을 지금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붙이니까 음수가 되면서 Q분의 1을 치우니까 절대값이 1보다 커지게 되겠지. 얘는 여기 가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Q분의 1. 근데 마이너스 Q분의 1이 뭐였냐? 얘가 R이었고 그리고 마이너스 P분의 1이 뭐였냐? 얘가 S였으니까 크기 비교를 하면은 RPQS를 찾으면 되겠죠. 찾아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된 사람? 해서 자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보기차에 대한 성질들이 있으면은 한근이 허근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을 때 다른 근들의 성질이 사실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한근이 만약에 A 플러스 BI 0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어느 하나도 실수로 어느 하나도 허수로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른 한근이 무조건 뭐가 될까요? 무조건 켤레근 A-BI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게 없는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왜냐면은 이게 두 근의 합이 이렇게 되고 두 근의 곱도 얼마가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근도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이렇게 만들어져요. 무조건. 한 근이 만약에 순허수가 아닌 복소근이다라고 제시가 되면은 다른 거는 켤레근, 다른 거는 마이너스 붙인 거, 다른 건 거기에 또 켤레근 이렇게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얘 근도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I가 되는데 그 논리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건데 노트 필기는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 없이 설명하면 애들이 너무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보기차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패턴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쟤를 만약에 인수분해한다고 하면은 x제곱 빼기 알파, x제곱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럼 얘들은 서로 다른 근일지 둘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서로 다른 실근 4개가 만들어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실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허근이 만들어지겠죠. 얘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실근이 2개, 그 다음에 허근이 2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둘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그러면은 서로 다른 4개의 허근 4개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였다고 생각하면 얘가 허근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허근도 중복된 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중복된 허근 2쌍이 만들어질 것이고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x의 제곱은 알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중복된 실근 2개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경우는 저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얘들은 순허근이 되는 건데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만 순수한 허근이 아닌 그 복소근이 나옵니다. 이거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이렇게 주고 빼고 해가지고 2차 인수분해하고 합차 공식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나왔어. 이렇게까지 나왔고 이거 근해 공식을 해보니까 판별식을 해보니까 D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했더니 얘가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얘가 허근이 된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얘가 만약에 하나라도 음수가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해보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D의 제곱 마이너스 4C 하게 될 테니까 D의 제곱 마이너스 4C 얘도 똑같은 수치가 나오죠. 얘가 음수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허근이 나오는 순간 다른 허근도 무조건 허근이 나오는데 그게 순허수가 아닌 허근이 유일합니다. 순허수가 아닌 허근 유일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를 알고 있고 문제를 푼다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너희들한테 뭐 대충 x의 제곱, x 4제곱 플러스 뭐 ax의 제곱 플러스 b는 0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한 허근이 만약에 3-4i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다른 근을 무조건 생각할 수 있다니까? 한 다른 근 뭐가 만들어져요? 3 플러스 4i 또 마3 빼기 4i 그리고 마3 플러스 4i 하나를 보고 나머지를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 아니면 패턴이 안 나와요. 됐죠? 이런 보기 차일 때 4차, 2차 모양일 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보자마자 유제 3번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 근이 p 플러스 qi가 나왔어요. 한 근이 p 플러스 qi가 나왔어. 현빈이 다른 근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p 마이너스 qi. 다른 근은 계속 마이너스 p 그리고 뭐 그거 먼저 써도 되고 다른 거 먼저 써도 됩니다. 마이너스 p 플러스 qi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i 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이거 말고는 패턴이 불가능해요. 알겠죠? 그 증명을 여기다 써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물어본 게 모든 근의 곱과 항상 같은 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해서 모든 근의 곱을 구하면 보면은 여기를 계산해 보면은 얘는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거 곱해도 얘도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곱하게 될 테니까 얘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4번이 유제 3번의 정답이 됩니다. 됐죠? 이거 너희들 수준으로 푼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 적어도 풀 수 있다 하더라도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상방방정식 어떤 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봐요. 오케이? 한 근이 만약에 오메가야.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은요 두 근의 곱이 몇이에요? 1. 그러면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근은 오메가 분의 1이다 라고 무조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 같은 내용이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22번이죠. 이제 22번 할 건데 이건 23번에 대한 내용이긴 합니다. 23번부터 풀게요. 23번. 왜요?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고 22번은 좀 길어요. 자, 봅시다. 22번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5x 플러스 3은 0의 한 근을 알파라고 했단 말이에요. 잡아봐요. 여기 계수, 여기 계수가 같죠? 그러니까 2차 상반이라는 게 뭐냐면은 x의 제곱의 계수랑 상수의 계수가 같고 그러면 두 근의 곱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예. 그런 패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2차의 계수가 3, 상수항도 3이잖아요. 그럼 두 근의 곱이 몇이에요? 수요. 아 맞다. 이분의 CG. 그러면 몇이에요? 1이요. 1이죠. 그럼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알파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야 두 근의 곱이 1이 무조건 될 테니까. 됐습니까? 근데 두 근의 합을 생각을 해보니까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3분의 2k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3분의 2k 플러스. 근데 문제가 두 근의 합이 k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k에 대한 2차 반정식 만들 수가 있겠죠. 세배하고 이항하고 하면은 0은 3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이거 만족하는 k 값을 구하여라.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예요. 3k 힘들다.
마이너스 5 k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k의 값이 3분의 5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양수 k를 물어봤으니까 3분의 5가 정답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자 22번이에요. 아직 안 넘어가요. 22번이에요. 22번 안 했잖아요. 방정식 22번 자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b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얘는 4차 상반 방정식이잖아요. 자, 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고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라고 합시다. 이거 보자마자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방 1. 그치,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 되는 그 친구죠. 오케이?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를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잖아. 이거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인 친구고,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 2하고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을 하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오메가가 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겠죠? 집어넣어 봅시다. 오메가의 4제곱 플러스 4a, 오메가의 세제곱 빼기 b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1이 되는데 얘가 사실은 오메가의 4제곱이 오메가라는 거 알고 있고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라는 거 알고 있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a 플러스 2일 오메가 마이너스 b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0이 된다라는 건데 자 이거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졌으니까 이거 이용해가지고 오메가의 제곱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오메가의 제곱이 사실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좀 지우면서 하고 있는데 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오메가로 다시 한번 묶어보면은 오메가로 묶은 친구는 a 플러스 1 플러스 b 플러스 오메가가 없는 친구들은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1이 0이 되겠죠. 오케이? 우연찮게도 얘랑 같아지면서 능력이 됐네. a가 뭔지 b가 뭔지 모르겠지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걸 보고 기억을 읽어봅시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맞죠? 기억이 맞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도 한 근이다 라고 했는데 오케이? 이거는 아까 썼던 그 상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현빈이가 말 잘 했는데, 자, 이런 4차가 나왔고, 이런 근 하나가, 이런 근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도 얘의 켤레근 일부분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한 근이 오메가가 나왔어. 다른 근은 오메가 켤레가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이 라인에서 오메가 켤레가 오메가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쵸? 오메가 켤레가 근이 된다? 그러면 오메가 제곱도 근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근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이 맞아지게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근 보겠습니다. 중근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A, B의 순수쌍의 개수는 2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너무 힘들어. 이거 이제 썼으니까 이거 왼쪽 거 지운다. 이거를 인수분해 할 수가 있대요. 지금 한 허근이 이 오메가라고 했고 이거 만족하는 방정식이 얘니까 한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는 0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도 상쇄시켜서 만들어 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오케이? 네. 됐죠? 그러면은 자 얘가 중근이 실근 여기서 지금 실근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사실 여기서 무조건 허근만 만들어지잖아요. 이 근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실근이 만들어지고 싶다는 거죠. 그쵸?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했을 때 걔가 0보다 커져야 되겠지. 네. 오케이? 그러면은 b의 제곱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져야 되는 거고. 오케이? 이거 2의 제곱이라고 해가지고 인수분해 다시 한번 해보면은 더한 거나 a 플러스 1 뺀 거나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져야 되겠다. 됐죠? 그러면은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든가 그 다음에 a 값이 3보다 크든가 이 범위로 만들어질 텐데 맞나? 미안해요. 중근이군요. 그럼 얘가 는 0이 돼야 되잖아. 는 0, 는 0, 얘가 는 0, 는 0. 그러면은 a, b의 패턴을 찾아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a가 3이거나 해야 되고 됐죠?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블라블라 하면은 마이너스 1일 때는 b가 0이고 3일 때는 b가 마이너스 4가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 했죠? yes, B페이지는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yes, 그래도 최대한 그 2스텝 다 풀어오세요. 2회차. 너무 힘들어. 얼마나 들려 진짜. 역대급으로 존나 힘들어. 힘들긴 했어.